댓글 질문에 답하는 Q&A 시간입니다. 질문에 답을 드리면서 이슈에 따라서 한 발짝씩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주를 하고 있는 삼강, SSG 그리고 키움, LG 관련 핫 이슈들도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스케치북 검사 댓글들 많았는데 제 생각도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채널에 댓글이 올라왔는데 김PD 잔재미를 찾았으님이 SSG, 키움, LG는 왜 앉아요? 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세 팀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난 일요일 잠실구장을 제가 또 갔었죠. 덥더군요. LG 차면수 단장 만났고 또 뭐 두산 관계자들도 제가 만났었고요. 키움 고영욱 단장 오해 통화도 하고 SSG 유승규 단장 민경삼 SSG 사장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요즘 뭐 너무 잘해서 좋으시겠는데요. 조금 강한데요. 요즘 왜 이렇게 강하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공통적으로 세계 구단 관계자들이 제게 한 말이 있었습니다. 에이 다른 팀도 계속 이기잖아요. 이기는데 순위가 안 바뀐다는 겁니다. 대신에 중위권하고는 완전 격차가 그냥 계속 벌어집니다. 이 세 팀은 그냥 올라갑니다. 신계로 쫙 진입을 막 하고 있는데 11일 현재 중간 순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1위, 3위가 6할대 승률입니다. SSG는 무려 6할 7푼 9리인데 최근 10경기 성적을 보더라도 SSG가 9승 1패, 키움이 8승 2패, LG가 9승 1패, 이미 3위, 4위 차이가 8게임 반. 80경기 이상을 치른 시점에서 3개 팀이 6할 승률 이상을 기록을 했던 것이 있느냐? 10개 구단 체제인 2015년 이후로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80경기 안팎 6할 이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2021년 6할 승률 팀이 없더라고요. KT가 1위였을 때 81경기 48승 33패 승률이 0.593 그리고 2020년 80경기는 NC 6할 1푼 5리더라고요. 2019년에는 SK가 6할 6푼 7리 굉장히 잘했죠 이때 그죠? 두산도 6할 1위. 2018년에 두산이 6할 7푼 5리 강력합니다. 그때 이제 유일했고 2017년에는 기아가 6할 6푼 3리였고 2016년에는 두산이 6할 8푼 4리 이때 두산은 그럼 정말 압도적이었고 또 NC가 6할 1푼 5리입니다. 2015년은 아예 없었습니다. 1위 팀이 삼성이었는데 5할 8푼 5리였습니다. SSG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좀 돌풍이 시즌 초반부터 강력했죠. 시작하고 그냥 바로 연승 달렸으니까 김강현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갑자기 우승 후보. 근데 결과는 더 좋았죠. 김강현 선수 더 잘하고 강력한 원투 펀치. 폰트 선수까지도. 작년에 보여준 게 이 정도 아니었는데 연봉 계약을 왜 이렇게 잘했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진짜 잘했죠. 전희산 선수 깜짝 출연, 박성환 선수, 최지훈 선수 리그 정상급 선수로의 성장, 추신수, 한유섬, 최정 선수 활약. 또 한유섬, 최정 선수 초반에 쫙 신구 조합까지 딱딱. 김원영 감독하고 좀 전에 연락이 닿았습니다. 올해 약진 3가지 포인트를 꼽아달라니까 고민하더라고요. 왜? 3개 이상이거든.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3개로 줄이려니까 힘드나 봐요. 첫 번째로는 선발 투수 활약을 뽑았습니다. 팀이 버티는 이유다. 폰트 선수도 잘하고 김강현 선수가 잘한다 해서 다른 선수들마저 그냥 잘하는 거 아니겠죠. 이태양 선수, 오원석 선수 그리고 시즌 초반에 힘을 보태준 노경원 선수도 역시 중심을 잡아줬던 김강현 선수까지도 참 잘해주는 건 맞고 돌아온 문승원 선수의 구위에 대해서는 김은영 감독이 매우 만족하더라고요. 정말 기대된다고. 너무 좋더라. 7월 말이면 박종훈 선수도 옵니다. 로바 선수 대신에 지금 영입을 서두르고 있는 외국인 투수 있죠. 이야기들이 많은데 선수가 정말 없어가지고 눈을 좀 다방면으로 돌리긴 했지만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선수 중에서는 내부적으로 최상급이다 이렇게 봤고 타구단에서도 보더라고요. 잘 던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은 맞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구단에서는 세부 사항 때문에 발표를 좀 미루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좀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좀 김원영 감독도 그냥 프로세스만 정상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위한 포석이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최지훈, 박성환 선수의 활약인데 젊은 선수들 힘을 내는 거. 근데 이 선수들 타율을 보면 3할 3푼 찍고 3할
리그 정상급으로 발돋움을 했고 공격의 수비까지 그러니까 팀에 미치는 플러스 영향이 상당하다는 거죠. 뭐 유격수, 중견수, 센터라인. 센터라인은 팀 수비의 핵심. 세 번째는 베테랑들의 역할인데 뭐 최정 한유선 선수는 뭐 시즌 초반에 정말 잘해줬죠. 근데 뭐 이 선수들이 신진급 선수들을 좀 힘내게 하는데 큰 도움 줬고 또 추신수 선수 등 베테랑들이 뜨거운 분위기를 살리고 이끌어줬다. 김은영 감독이 그냥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키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키움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팀으로 성장해 간다. 변신해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기본기가 강한 팀이 됐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좀 해요. 화려하진 않다. 근데 뭐 알차다. 피칭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담백하면서 그냥 이기는 야구를 하는 거죠. 상대 입장에서는 이런 팀이 좀 무섭죠. 네, 시즌에 앞서 홍희 감독 저한테도 글쎄요 5강 저는 자신 있습니다만 주위에서는 그렇게 안 보시나 보군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는데 가을 야구 갈 수 있다 얘기를 했고 근데 키움 내부에서 지금 성적은 사실 좀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고영욱 단장, 홍기 감독, 선수단 내부에 뭉치는 힘이 승승장구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고 단장이 홍기 감독님이 정말 뭐 대단하고 잘 풀어나가시고 감독님이 잘해주고 감사하다 이야기를 했고 감독 첫해 경험들 있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것들 좀 디딤돈 삼아서 팀을 좀 더 매끄럽게 이끌어가고 작전 선수단 운영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키움 프런트가 꼽은 핵심 플레이어는 이용규 선수, 이정우 선수, 정찬환 선수, 이지영 선수였는데 물론 뭐 김혜수 선수도 정말 잘해주고 있었지만 실력뿐만 아니라 뜨거운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더군요. 정찬환 선수는 뭐 투수 베테랑, 젊은 선수, 노하우 선수, 또 이지영 선수는 뭐 또 굉장히 좀 젊은 투수진을 다독이는 역할 보스로서 이용규 선수 2군에 내려갔을 때도 그때 2군에 있으면서도 팀원들한테 계속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고 그래요. 임시 주장인 이정우 선수를 좀 많이 좀 도와줘야 된다 이야기도 했고 이정우 선수는 뭐 실력뿐만 아니라 리더십 측면에서도 젊은 선수지만 선수단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을 하는 선수였고 뭐 이런 부분들 키움 관계자는 선수들끼리 풀어나가는 힘이 있다. 젊은 선수들이지만 희생정신도 있고 이정우, 김혜승 선수는 동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야구는 희생의 플레이다. 팀이 고비 순간에 이용규가 밀고 그리고 이정우가 끌면서 위기를 극복을 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플러 선수 교체 여부 이거 뭐 좀 타구단에서 굉장히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애플러 선수 교체권에 대해서 키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영욱 단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애플러 선수는 4승 5패 평균 자책점 4.31인데 2군 조정 거치고 휴식 거치고 올라와서 지난 7일 두산전 6이닝 3실점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습니다만 타구단에서는 키움이 외국인 투수 교체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복수의 구단 스카우트 관계자들이 지금 뭐 2주 계속 뭐 그런 이야기를 제게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스카우트진이 움직이다 보면 시선이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키움 구단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요청이 없었다. 교체해달라 요청이 없다. 현장에서도 뭐 크게 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정말 아니다 이렇게는 안 하니까 현장에서 홍기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가 교체 의견을 강력하게 낸다면 그때는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선 아니다는 겁니다. 나아질 여지도 있고 일단 아프지 않으니까 물론 키움으로서는 올해는 뭐 전력 강화를 좀 더 통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맞죠. 찬스인데 그렇지만 지금 외국인 선수 시장이 녹록지 않죠. 뭐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현실적인 고민 LG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LG는 지난 주말 두산과의 3연전을 수입을 했습니다. 2017년 뭐 어린이날 그 시리즈 이후로 처음 2018년에는 두산의 1승 15패 이게 임팩트가 좀 컸어요. 10개 구단 체제에서 두산 상대 전적이 가장 좋았던 때가 2015년에 8승 8패인데 올해는 지금 벌써 8승 4패입니다. 두산 관계자가 LG 관계자에게 최근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 LG를 보면 두산이 좋았을 때의 모습이 보인다. 뭐 LG 칭찬인 거죠. 한창 두산이 화수분 야구를 할 때는 확건 주전들이 있고 그 주전들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내려가면 1.5군 선수들이 올라와서 1.1군의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최근 LG가 그러한 뎁스가 강한 야구를 보여준다는 건데 LG가 지금 팀 홈런이 71
71개로 전체 1위입니다.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면서도 말입니다. 차면스 단장이 부임하면서 4년 전에 구단주에게 보고했던 사안이 있습니다. 장기 플랜에 대해서 3년간 가을 야구 가는 어떤 이런 부분들, 이후에 더 높은 곳에 도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팀을 만들겠다. 그리고 팀 체질을 개선하겠다. 그 체질 개선의 중심은 바로 방망인데, 차 단장이 올 적에도 똑딱이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LG에서 요즘은 뭐 우승이라는 단어를 별로 잘 안 쓰려 그럽니다. 괜히 이것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최선 다해서 제일 좋은 야구라고, 또 뭐 우승은 뭔가 하늘에서 딱 그냥 운도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 시리즈 단기전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경쟁력, 최고의 경쟁력. 그래서 차 단장이 똑딱이로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니, 뭐 여하튼 지금 팀 홈런 1위지 않습니까? LG가 11위인데 팀 홈런뿐만 아니라 타율도 2할 7푼 1리로 팀 타율 1위예요. LG 공격력 강화 원인을 묻는 질문이 우리 채널에 있었습니다. 뭐콕 집어 한마디로 이야기는 어렵죠. 시즌이 30경기 정도 지난 시점에서 차면서 단장이 이호준 타격 코치 집을 찾아간 적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에 이호준 코치가 유지현 감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좀 더 우리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타자들한테도 그런 주문을 했고, 필요하면 3볼에서도 칠 수 있고, 히팅 포인트를 좀 더 앞으로. 유지현 감독이 이호준 코치 의견을 정말 적극 받아들이고 같이 크게 동의를 했고, 더 야수들과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코치가, 타격 코치가 협업할 수 있도록 감독이 직접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고, 뭐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큰 터닝 포인트가 된 것도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채널에서 콘텐츠 다루면서 LG 방망이를 두고 수수깡 방망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마운드는 강하지만 타격이 엄청 약했던 LG. 그랬던 LG가 변한 것이 맞고, 공격 야구는 보는 재미도 더 큽니다. 사실 그렇더라고요. 환호성을 많이 팬들께 지르게 만듭니다. 라이온즈 파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스케치북 검사. 우리 채널에 이제 갑자기 댓글창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일명 라팍에서 팬들의 소지품 검사를 하면서 스케치북 검사까지 했다는데, 바람난 너구리님. 삼성 라팍 스케치북 검열 사실인지, 사실이면 누가 시켰는지. 최강삼성 킹동입니다. 야구부장님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중히 부탁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토일 대구 SG 삼성 구단이 입장하는 팬들 어린이 포함 스케치북 검사라고 욕 같은 거 써있을까 봐 검사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 따스님이, 야구부장님, 삼성 구단의 스케치북 검열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도대체가님, 삼성 프런트의 홈 팬들에 대한 탄압과 검열에 대해 심층 취재. 이승준 기자님, 지금 입장하는 관중들마다 삼성 프런트에서 스케치북 플랜카드 등등 검사도 한다는데, 심지어 어린애들까지. 너무 많은 댓글이 올랐고, 제 개인 메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글도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를 드리고, 사실관계 취재를 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맞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메일도 받고 또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게 참 뭔 일인가 싶었어요. 보고도 사실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근데 진짜 일어난 일이 맞고, 참 말이 안 나오는 부분인데, 삼성 관계자 얘기입니다. 구단 협력업체가 잘못 판단한 부분 팬들께 죄송하고, 구단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시킬 일도 없고 업체에 강력하게 경고했고, 재발 방지라는 말은 따로 필요가 없다. 뭐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니까. 네. 주말에 트럭 시위가 있었죠. 그 과정에서 경호 협력업체에서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좀 오버를 했다는 건데, 구단에 반대되는 의견들이 표출되는 과정에서 이를 좀 최소화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뭐 소지품 검사는 사실 이제 금지 주류 등 반입 금지 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어요. 또 현수막은 원래 이제 반입 금지 품목은 들어가 있는데, 스케치북 검사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아이들까지 했다고 하는데, 혹시 말입니다. 누가 위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됐든 또 뭐 보안 요원이 됐든 누가 위에서 이런 거 시키더라도 팬들 앞에 서시는 분이 생각을 해, 이거 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하지 마셔야죠. 오히려 시킨 사람은 정말 잘못된 거고, 그건 정말 잘못된. 더운데 사람 세워두고 참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입장을 했어요. 경기라도 제대로 하면 모를까. 경기 개판치고 뭐 9연패하고 화가 진짜 나는데, 금토일에 3만 명 이상 오셨는데, 스케치북은 근데 그때그때 와서 이 응원 문구 쓰잖아요. 미리 써오는 경우보다는 그냥 직접 쓰시는 건데, 근데 뭐
와서 직접 쓸 건데 그걸 와서 뭐 한 장씩 넘겼다는 것. 스마트 패드 같은 거 만약에 뭐 아이패드든 갤럭시 탭이든 스마트 패드 같은 거 가져오면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드는 분들도 계신데 스마트폰도 요즘 화면이 커서 이렇게 제발 야구 똑바로 해라, 개판 치지 마라 이런 거 많이 쓰면 어떡할라. 좀 제발. 요즘 삼성 경기력이면 와주시는 것만 해도 좀 감지덕지죠. 야단도 애증이 있어야 치시는 겁니다. 무관심은 정말 답도 없습니다. 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